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센터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점으로 FOMC 일정이 막을 내리고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시장에서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좀 들이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난주 목요일 기점으로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 파동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 역시도 그동안 주도주 성격의 업종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좀 밀려 내려오면서 적게는 한 10%, 많게는 뭐 한 15%까지 빠진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가파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뒤따랐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등장을 하면서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그 버블이 지금 현재 2025년 연말 약간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이거 AI 이거 버블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계속 작년부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요, 결국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꾼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의문들이 제기됐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18세기 후반에. 당시 그때의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기술들이 산업의 판도를 분명히 완전히 바꿀 거라고 믿었었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과거 책들을 좀 살펴보니까 운하, 뭐 공장, 철도, 이런 데에 이러한 인프라에 엄청난 자본들이 몰렸고,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관련 인프라의 수익성조차도 검증되지 않았었던 사업들인데 너도 나도 뛰어드는 모습들이 실제로 연출이 됐었죠. 결과적으로 증기기관에 대한 기술은 계속 고도로 발전이 되면서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그 당시에 초입 때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증기기관은 결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은 먼저 광기를 겪었고, 이 패턴은 그 이후에도 반복이 됐죠. 철도가 깔릴 때, 전기가 보급될 때, 그리고 닷컴 버블이 있었었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기술은 진짜였고 미래도 맞았지만 대부분의 투자는요, 타이밍과 방식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AI 거품 역시도 정확하게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AI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비유를 해드렸었던 현대판 증기기관에 가깝죠. 머지않은 미래에서 인간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고요, AI가. 여러 자동화를 통해서. 이미 그 외에도 일자리와 산업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막 감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요,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어떻게 보면 이 순간부터 투자는요, 가치가 아니라 약간 포모 느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모. 놓칠까봐 두려움, 나만 소외될까봐 두려움. 그런 심리가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2023년부터 이어진 소위 말하는 버블, AI 거품에 대한 논란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생산되는 것 같고, 증기기관 시대의 공장, 그리고 철도, 인터넷 시대의 통신망 다 마찬가지죠. AI 역시도 결국에는 뭐 말로 되는 기술들이 아니고요. 반드시 실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반도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전력.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요, 사실 이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인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AI의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의 공략주.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지나가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비유를 해드렸지만 증기기관 시대에서 기관보다 철로가 중요했고, 인터넷 시대에서는 서비스보다 통신망이 오래 살아남았어요. AI 시대 역시 본질 역시도 결국은 전력이죠. 전력. 최근에 뭐 한국전력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전력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결국에 실질적인 수혜주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에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도요, 전기가 없으면 멈추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의 송배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결국 이 지점에서 저희가 투자 관점을 다시 떠올려 볼 때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당장 올해보다 내년 지금 잡혀있는 컨센서스가 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보이는 게 지금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상하지 못했었던 범위의 수주가 좀 나오고 있죠. 계속 이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대신 AI가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죠. 송변전, 그리고 배전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이 모든 사업들은요, AI에 대한 유행이 아니고 결국 구조예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수요는 늘어날 거고 전력망 투자 규모는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계속. 결국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강점이 이런 데서 부각이 되는 거죠. 최근에 광범위한 AI 관련한 종목들이 큰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S 일렉트릭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들. 실체가 있는 수주다라는 것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다라는 것들. 결국 AI 버블 논쟁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치에 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AI에 올인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그렇다고 AI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봐요.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돈의 흐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곳들, 또 설명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증기기관에서 철도까지가 그랬고, 인터넷에서 통신망까지가 또 그랬고, 결국 AI 시대에도 답은 투자 관점에서는 인프라 관련한 업종들이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공략주를, 최근 AI 버블 논란 속에서도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인 숫자가 찍히고 있고
또 연말이니까 내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가장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략주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위치다 보니까 한 번에 무언가 투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조금은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마지막 의견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종목, 다음 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